자, 오늘 영문법 강의는요, 아,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준동사. 준동사 중에서, 부정사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할게요. 부정사는 어렵죠. 동사를 들어가면요. 보통 영문법은요, 이래요. 그, 구문이라는 신탁스를 하는 통사, 이런 거 말고 이제 영문법을 들어가면요. 한 20개의 장으로 나눠집니다. 챕터로. 그런데 이제 명사나 관사, 형용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는 이제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동사에 들어가면은 구문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리고 좀 통사적인 관점, 신탁스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동사에 딱 들어가면 학생들이 헉 하면서 그냥 그 영문법을 놓쳐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그 어휘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런 거 아니? 동사 부분 들어가서 이게 분명히 해석을 했는지 분명히 작문을 했는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사실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건 어렵고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대학 들어가서 전공이 영어, 영문학과, 문학도 배우겠지만은 영어라는 언어학도 배우죠. 여기 들어간 학생들도 있죠. 졸업할 때까지 영문법을 명쾌하게 알고 졸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나 이런 건 있죠. 저 강사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읽으면요. 그게 나와요.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동사 부분이에요. 동사 부분에 들어가서 자동사, 타동사, 시제라든가, 그렇죠? 뭐, 뭐, 그, 수동태, 능동사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완료형, 완료 진행형,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가정법이라든가, 이러한 그 동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에 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을 놓으면 안 되죠.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그 동사 부분에서 준동사라고 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에서 부정사를 시작으로 해갖고 동사 뽀개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설명도 하고 예문도 들어가면서 설명도 하면서요. 문법 문제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토플 문제라든가 과거에 출제된 기출 문제라든가 걸 통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문법을 잡자. 그래서 문법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이래요. 그 특징이 몇 개 있는데요. 이 부정사는 주어의 인칭이라든가 그런 지배를 안 받습니다. 이게 참 차이예요. 이 정동사인 경우는 주어의 지배를 받죠. 주어가 1인칭이면은 1인칭의 동사를 써야 되고, 주어가 3인칭이면 3인칭의 동사를 써야 돼요. 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 안 받아요. 부정사는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 보통 간이 이 부정사는요, 수동태, 태라는 게 수동태인데 이 태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수동태, 능동태를. 투부정사를 써서요. 또한 또 이제 상을 나타내는데 이 상은 뭔가 아니? 이 동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이에요. 완료 형태나 완료 진행형 또는 가정법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상으로 얘기하는데요. 어스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스펙트. 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요, 수동 부정사, 완료 부정사, 진행 부정사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동사의 특징의 일부를 내포한다 해서 준동사라고 칭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문법 설명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었어요.
일본의 그 영어 문법 학자들이. 그래서 준동사라고 우리는 보통 칭합니다. 그럼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근데 부정사는요, 목적어와 보어와 수식어 등을 취해요. 이게 전동사가 거의 같은 그런 공통점이죠. 자, 그리고요, 이 부정사는요, to 있는 부정사하고 to 없는 부정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 to 없는 부정사가 뭐라죠? 원형 부정사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렇죠? 이게 무슨 동사예요?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가 그런 동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부정사에서 가장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겁니다. 이 문장에서 이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딱 있다면요, 먼저 머릿속에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인지 현형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거를 깔고 세칭 말하는 뭐 이런 것들 나머지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회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부정사는요, 인피니티브는 용법이 몇 개인 거 아니? 용법이 3개밖에 없어요. 명사적 용법과 현형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 3가지밖에 없어요. 부정사 용법은. 뭐 완료부정사, 수동부정사 이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부정사라고 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to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사가 형태는 이 형태를 투부정사라는데 이때 물론 동사는 원형이에요. 이건 원형입니다. 이런 형태를 갖는 게 투부정사인데 이 용법은요 3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용법은 몇 개? 예, 3개예요. 3개. 자, 그런데 이 명사적 용법이 쓰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쓰임이 주어로 쓰이기도 하고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어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투부정사인데 이것이 명사적 용법이냐 현용사적 용법이냐 부사적 용법이라고 구별이 되면은 특히 명사적 용법이라 그러면 이것이 주어로 쓰이는지 목적으로 쓰이는지 보어로 쓰이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요 S는 서브젝트의 약자고 이건 오브젝트의 약자고 이건 컴플리먼트의 약자죠. 자, 그 다음에 현용사적 용법은 어떤 거 아니? 이 명사가 이 투부정사 앞에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투부정사를 이렇게 수식받는 거예요. 이게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전형적인 그 라틴 형태, 그렇죠? 프랑스어라든가 이런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이런 그 라틴계다 옛날 로마 시대 옛날 라틴계에서 나온 형태들이 어떤 그 변형된 문법인데요. 이렇게 뒤에서 앞에 단어를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현현수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보호 역할을 했을 때 이게 비투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의무, 예정, 가능, 소원, 운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현현사적 용법이라고 딱 그러면 이게 명사로 수식하는 건지 보호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예과 소원, 그렇죠? 의예과 소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마들 우리 자식이 그 문과는 법대를 가고 이과는 의대를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이제 다양한 그런 분야 시대라서요. 법대 가도 살기 힘들어요. 변호사 따도. 그렇죠? 그리고 저기 뭐 의대 가도요. 아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재능이 어느 쪽으로 있나를 잘 지켜보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애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도 한번 시켜보고, 그렇죠? 노래를 잘하면 노래도 한번 시켜보고, 뭐 남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그런 걸 잘 보이면 한 연기도 한번 시켜보면서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아이가 지적으로 굉장히 그런 걸 잘한다 그러면요,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미는 것도 괜찮죠. 밀어주는 것도. 예. 아이들의 그 타고난 그 재능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늘이 거의 정해줍니다. 정해줄 때 아이가 자기 눈에 투명되는 그런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요,
자꾸 자기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인지가 돼요. 그런 것만 엄마가 부모들이 잘 봐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대가 법대가 뭐 변호사 돼야 돼 판사 돼야 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소양을 잘 가르치면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제가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의액, 의액과 소원. 그쵸? 의액과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은 돼요. 제가 예전에 이 강사 생활을 할 때,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이게 잘 안 외워주니까, 억지로 외워야 되니까, 야, 너희들, 의대 가고 싶은 애가 누구야? 그럼 거의 다, 이과 애들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의학과 소원으로 외워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금방 쉽게 외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용법인데요. 부사적 용법에는 그 쓰임이 한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적, 원인, 결과, 양보, 조건, 이판의 근거, 현존사 수식, 부사사 수식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요 3개하고 이판하고 형용사는 배웠습니다. 확실하게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배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양보와 조건어 하고 부사 수식만 배우시면은 그다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부정사라는 것이 나오면 그것이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를 구별하시고 그 각 용법들이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죠?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사를 이제 확장하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원형 부정사, 완료 부정사, 독립 부정사, 분리 부정사 이렇게 대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분리 부정사하고 대부정사는요. 실제 많이 안 씁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거의 한 40한 중학교 때부터 하니까 한 5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읽어봐도 있잖아요. 대분사하고 분리부정사를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사람들이 참 미국 그 사람들 있잖아요. 못 봤어요. 그냥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100점 만점에 한 2점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만 하고 이렇게 하고 글을 읽다 보면요. 눈에 띄어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근데 이제 앞에 한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요 3가지를 아셔야 돼요. 원형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하고 독립 부정사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원형 부정사는 우리 뭐를 배웠어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역동사가 뭐예요? make라든가 have라든가 let이라든가 be라든가 help라든가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은 목적보호라고 하는 부분 그렇잖아요. 목적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원형이 온다. 그렇죠? 또 지각동사도 그러잖아요. 삘이라든가 룩이라든가 루겟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몸에 지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렇죠? 지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눈으로 보는 것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목적보호가 뭐다? 원형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을 보세요. 자, 오늘은요, 명사적 문법 중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어만 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To act like that is the childish예요. 그죠? childish죠? childish. childish인가요? 이제 제가 이제 저거 발음도 이제 뭐네요. 그죠? 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 애 같다는 거죠? 애 같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o act가 뭐예요? to act가 이 주부가 이렇게 뭐 주어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to know all about English is one thing. to know English is quite another 됩니다. 영어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것을 안다는 거. 제가 이때 영어는 뭐예요? 거의 그 포괄적인 거죠. 거시적인 영어라는 거죠. 영어 문화, 영문화, 영문학, 영어 사회, 영국 사회. 그러니까 영어권을 쓰고 있는 영어라고 쓰는 것을 어떤 모든 총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많이 안다는 것은 또
하나고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아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렇고 이건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영문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영어를 잘 구사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제일 말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영문학이라든가 영어권의 문화를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비교 문학을 하신 그 예전에 그 대학교 그 교수님이신데, 대가요, 하여튼 비교 문학이 대가요. 저보고도 비교 문학을 한번 전공해보라 그랬는데, 아우 너무 어렸어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 너무 어려워서 뭐 그쪽은 못 갔죠. 그 교수님한테 정말 죄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사안에서 보니까 제가 비교 문학을 그때 그 교수님 말씀 듣고 했더라면은 아마 지금 대학 강단에서 저명한 교수가 됐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교수님이 저를 괜히 잘 보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면요, 공부가 힘들어요. 사실 학문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문학, 이런 비교 문학, 동양과 서양 문학의 어떤 비교 문학, 어떤 그 작가들의 비교 문학은 굉장히 내노라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어를 구사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세요? 대학원을 들어가면요, 영문과라든가 중문과 이런 사람들은요, 어문계열 들어간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요, 영어 회화할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영어 회화를 하려고 그러면 한 2, 3년간은 휴학계를 내야 돼요. 근데 대학원에서 2, 3년씩 휴학하면은 대학 강단에 올라가기가 어렵죠. 밑에서 올라오는 후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휴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들어가서 외국어 언어를 말하는 거를 배운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언어를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문학 이런 걸 잘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겁니다.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자, 여기서 이주가 생략된 겁니다. 이주가. 그렇죠?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요, 용서하는 것은 신이래요.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신이 정말 용서하나요?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법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요, 누군가니 알렉산더 포프라 그랬고, 영국의 시인이에요. 문학 비평됐던 사람입니다. 사회 비평가고 비평가인데요. 이 사람의 쓴 글이 굉장히 유명하죠. 요즘은 별로 안 읽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알렉산더 포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용된 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인간이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는 것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H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계통, 프랑스라든가 라틴어, 르탈레어 이런 라틴어 계통에 의해서는 H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휴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영어를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H 발음을 살려주라 그래요. 그래서 휴먼 그렇게 발음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언어의 관습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를 거의 H를 묵음으로 해서 휴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휴먼이라고 발음을 해요. 자, to know oneself.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 여기서 to know. 자, know가 주어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요, 변형된 현체예요. 요 문장이 기초라 그러면 요것은 조금 또 다른 형태의 변형체입니다. 자, 그것은 참 어렵다는 거죠. 뭐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트는 우리는 가조라고 그러고 이걸 진조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장이 언제 나왔는 거니? 대략 한 200년? 1700년 후반과 1800년 초 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두의 주어 부분, 주부 부분이 좀 길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판단력을 들어서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어를 간략하게 하라. 그래서 이 대명사 이트를 앞으로 쓰고 이렇게 진조를 뒤로 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1700년대 후반과 1800년 초때부터 서서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이런 형태의 구문 형태가 딱 굳혀졌죠. 네. 자, 오늘은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목적어와 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